자,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 정리를 중요 개념만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이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느냐 이건데 이런 부등식은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 봐야 되니까는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해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일 때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일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각각에 대해서 위치 관계는 또 몇 가지가 있느냐 했을 때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위로 아래로 블록일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접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붕 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체크를 했었느냐? 2차식이다 보니까는 교점이 두 개 있다.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교점이 하나 있다. 접한다. 판별시티가 0이다. 안 만난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갔죠.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요. 점의 개수로 하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죠. 그다음 여기에 0인 부분이 있죠. 따라서 얘는 일단은 a는 0보다 크고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고선 생각해서 만들어내시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때,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물론 2차식에서 얘기를 할게요. a는 0이 아니라고 둘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때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위랑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경우까지 되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은 값이 없죠. 여기서는. 따라서 이때는 a는 0보다 작으면서 이 경우가 되겠죠. d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요거 부등호 바꿨다고 바꾸는 친구도 있거든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얘는 a가 0보다 작고 이 경우까지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적용해보는 문제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4번이 있어요. 자, 2차 부등식 이거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예쁘게도 아래로 블록으로 주어져 있죠.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위치 관계는 어느 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만 되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 d를 조사하면 돼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k제곱 플러스 6k죠. 5k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이게 k 플러스 4 k 플러스 1인데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더 작네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튼 모든 실수 x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2차식의 형태로 2차 부등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네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1번밖에 없어요. 1번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모양을 이걸 유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보면 총 6가지예요. 그래프의 개형 2가지에 위치관계 3가지씩 해서 6가지의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 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평면좌표를 가면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x1과 x2가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붙여서 놓으면 되고요. 좌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쓴 거고요. 네, 당연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내분점이랑 이제 외분점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내분점의 공식은 x1, x2가 있을 때 m 대 n이면 m 플러스 m에 mx2, nx1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외분점은 x1, x2가 있을 때 m 대 n이면 m에서 n을 빼고요. mx2, nx1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내분점 피면은요. m 대 n으로 내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림 구조상 보시면은 A에서 내분점을 갖다가요. 종착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외분점은요. A, B의 외분이니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분점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분점은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숫자를 보고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판단이 안 되면 두 개를 다 그리세요. 그냥.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문자로만 나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내분점이랑 똑같아요. 갔다가 오면 돼요.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면 돼요. 이게 m 대 n이에요. 자, 여기도 갔다가 외분점을 갔다가 종착지로 가면 돼요. 이게 m 대 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의 모양이 그림은 달라요. 그림은 다른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분점이 나오면은 m 플러스 n에 mx2 더하기 nx1이라고 썼을 때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거잖아요. 자, 이 식을 보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쪽 방향을 할 수 있으면요. 반대쪽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반대쪽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잘 못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읽고 싶으면 x2에서 x1을 가면 거꾸로 비율을 쓰면 된다 그랬죠. x1과 x2가 있을 때 어떤 점 p가 있다고 하면은요. x2와 x1을 얼마요?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반대로 가고 싶다면 mx2 더하기 nx1 네, 여기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갈 거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x1과 x2 이쪽으로 왔죠? 그럼 b는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거꾸로 m 대 n이다. 네. 할 수 있겠죠? 외분점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좌표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x 성분끼리 하고요. y 성분끼리 한 거예요. x 성분끼리 하고 y 성분끼리 한 거예요. 중점은 여러분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결국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고요. 이거 외우면 돼요. 근데 그 구조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 네, 그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랑 네, 요거랑 관련돼서 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죠. 요거랑 여러분 그림이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가계 이등분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구조가 여러분 똑같아요. ABC가 있고 가계 이등분선, 네 가계 이등분선이 있어요. 그럼 D죠. 그럼 AB 대 AC는요. 이것 대 이거예요. B에서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종착지로 가면 돼요. 그럼 내각만 있느냐? 뭐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중학교 때 외곽도 배워봤죠. 근데 외곽도 한번 중학교 때 봤던 거니까. 자, 외곽의 이등분선을 하면은요. BC랑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BC와 연장선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식이요. 수학자들은 되게 똘똘해요. 공식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써놓고 밑에 걸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구조를 봐보세요. 자, AB 대 AC는 네 번째랑 똑같죠? 뭐냐면요. B에서 어딜 가야 돼요? 만나는 점을 갖다가 종착지로 오면 돼요. 그죠? 내분점, 외분점 그림이랑 각의 이등분선의 원리랑 지금 똑같아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알았으면은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분점, 외분점도 내분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요. 외분점의 그림도 당연히 똑같은 원리니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관련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편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은요. 원리가 하나가 있으면요. 그게 거의 기본 원리로 해서 여러 군데에 적용이 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점 AB에 대해서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A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2랑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7이랑 3이에요. 자, 지금은 이것만 볼 거예요. 이것만 보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게요. 자, 2 플러스 1분의요. 이렇게 갈 거예요. 마이너스 14 더하기 2 갈 거고요. 자, 2 플러스 1분의요. 이번엔 삼각형 쓴 요것만 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얘를 x끼리 이렇게 따로 빼고요. y끼리 따로 빼고 2대1, 2대1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편한 걸로 하세요. 자, 이렇게 가면 6, 이렇게 가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3분의 3이 나오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외분하는 점은요. 똑같아요. 2 빼기 1이에요.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14 빼기 2. 자, 2 빼기 1이에요. 이렇게 6 빼기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9가 나오면 되겠죠. 자, 충점의 좌표 뭐 하면 될까요? 2분의 2점을 더하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3. 그러면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0. 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통틀어서 4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자,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질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m이라고 둘까요?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질 때요.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가 주어질 때요. 네. 자, 일단 여러분 얘는 중학교 때 배웠죠. 이게 나오는 순간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1차 함수의 표준형이 돼요. 이 표준형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기울기랑 y절편. 그럼 직선에서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특징을 뽑아야 된다면 뭘 본다고요? 뭘 봐요? 기울기랑 y절편. 이런 걸 찾아내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면은요. 한 점 지나면 한 점을 바보 만들면 된다 그랬죠. 집어넣을 때 0 만들면 돼요. 그래서 네, 0이 나오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 기울기 m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요거는 한 점을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한 점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고, 자, 기울기를 체크하는데 기울기는 두 점에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해도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식을요 y2를 집어넣으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어도 네, 상관없어요. 정리하면 결국 여러분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자, x절편과 y절편은요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 1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y절편 이게 없을 때잖아요. y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 a 쓰고 b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뭘로 만들지 고민을 요 4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넷 중에서 내가 문제에서 뭘 찾아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그러면은요. 바보 만들면 되죠. y-2 x 플러스 4 바보라는 게 집어넣을 때 0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4 그리고 정리하면 예쁜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얘는요. 요 제로 있으니까 y-0로 갈까요? x-8이에요. 네, 기울기 4에서 8 빼고 마이너스 4네요.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8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요거는 뒤에 걸로 갈까요? y-7은요. x-4예요. 자, 이번에 앞에서 뒤에 뺄까요? 이것도 여러분 아무 데서나 빼도 돼요. 네, 똑같이만 빼주시면 돼요. 4에 x-4 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도 여러분 4가지가 있어요. 뭐 있었냐면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 수직, 그 다음에 평행, 일치, 수직. 네, 물론 수직은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한 이유는 정말 특별해서 네, 자주 응용을 하기 쉬워가지고 구별을 했죠. 자, m 플라임, x 플라임, m 이렇게 나오는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제로랑요. a 플라임 x 더하기 b 플라임 y 플러스 c는 제로. 이게 있으면 자, 일단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날 때 있고요.
평행할 때 있고 일치할 때 있고 수직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요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고려하는 요소가 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기울기랑 y절편. 특징을 보고선 판단할 수 있는 게 표준형이고요. 표준형으로 직선의 웬만한 성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두 개의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일단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되고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다 똑같으면 되고요. 그럼 수직이 중요하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자, 기울기를 관여하는 요소는 A랑 B고요. Y절편을 관여하는 요소는 B랑 C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관여하는 요소가 다르면 되고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관여하는 요소는 같고 Y절편을 관여하는 요소는 다르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다 B가 같으면 되겠죠. 자, 수직이 여러분 요건데요.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제가 어떡하라고 그랬죠? 기울기를 만들어서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니까 네, 점의 개수 1개, 교점 0개, 얘는 무수히 많다죠. 무수히 많을 거고 얘도 1개. 네,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관계성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수직이라는 게 여러분 좀 특이하죠. 특이하다 보니까는 수직인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상수 A 값을 구해달래요. 자, 여러분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 뭐예요? 기울기를 관여하는 요소의 B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6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면 되고요. 수직이래요. 수직이면 요거 쓰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3A 마이너스 8이 0이어서요. A는 3분의 8이라고 나오면 되긴 하는데 혹시 이게 어렵다면은요. 여기서 기울기를 찾으세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여기서 기울기 찾으세요. 2분의 A죠. 이게 여러분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럼 A는 3분의 8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기울기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여러분 공식을 외우세요. 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에 y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에 합의 루트 분해요. 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특히 원점이니까는요. 요거는 이제 원에서 많이 주겠죠. 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표준형을 되게 0,0이 아니라 다른 점을 주면은요.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0,0을 많이 주게 돼서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쁜 식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돼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삼각형이 있다면 그 높이를 구할 때 많이 쓰지요. 원에서는 현이 나오면 이등분할 때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많이 쓰기도 해요. 자,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럼 거리 D는요. 요거의 제곱, 5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죠. 그냥 12제곱 쓸게요. 3, 2를 대입하면 돼요. 15 마이너스 24 더하기 10의 절대값. 그래서 요거 13분의 얼마죠? 13분의 1이네요. 1. 네. 그래서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드디어 원방이 나왔네요. 네, 원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 R이 원의 방정식은 얘예요. 자, 이거 보고선 당연히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얘를 보는 순간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유도해서 쓰시면 돼요. 자, 예제를 보니까요.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래요. 그럼 바로 쓰시면 돼요. 네, 2 집어넣을 때 0 나오게 만들고요. 1 집어넣을 때 0 나오게 만들고 반지름의 제곱 쓰면 되고요. 자, 이건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죠. 반지름이랑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돼요. 반의 제곱이라니까 얼마예요? 16. 반의 제곱이라니까 9. 16에다 9 더했죠? 25.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의 제곱. 따라 중심은 마이너스 4,3이고요. 반지름은 5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하나는요. 원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고요. 직선이 1차다 보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 왜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교점의 개수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교점이 2개 있고 하나 있고 없다.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게 계산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거든요. 그 거리를 D라고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요. D와 R의 관계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D가 R보다 멀면은요. D가 더 길면 이 그림이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D랑 R이 같으면 교점이 한 개 있죠. D랑 R이 같으면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네, 같으면 아니라 D가 R보다 작은 거죠. R이 더 크면 교점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의 중심 특히 0,0이면요 무진장 간단해져요. 그런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려요. 자,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해달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되게 편하게 돼요. 0,0과의 위치 관계를 찾을 거예요. 거리를 찾으면 루트 5분이에요. 그죠? 루트 5분에 0, 0 집어넣은 절대값 K거든요. 이게 반지름이 2루트 2랑 같으면 돼요. 따라서 절대값 K가요. 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D가 어때요? R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돼야 돼요. 즉,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요. 이건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2루트 2보다 크면 작으면 되거든요. 그럼 절대값 K는 2루트 10이죠. 그럼 K는 2루트 10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접한대요. 접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D랑 R이 같을 때죠.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일 때예요. 그래서 절대값 K가 2루트 10일 때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R보다 크대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요. 2루트 2보다 커야 되죠. 그럼 절대값 K는 2루트 10보다 커야 되고요. 따라서 K는 2루트 10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거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훨씬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판별식으로 쓰면은요 좀 더 불편해요. 계산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서 편한 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요. 네. 자,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놓고서는 판별식 D나 거리관계 공식을 쓰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아까 요 위에 거 있죠? 위에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x가 두 개 있죠. 그럼 xx로 푼 거에다가 하나에다 점 집어넣고요, y로 푼 거에다가 하나에 점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세 번째는요, 원 밖의 점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원 밖의 점이면은요, 원 밖의 한 점에서는 접선이 무조건 몇 개 생기냐면 두 개가 생겨요. 네, 요거 제가 그때 수업 때 알려드렸었죠. 언제가 체크가 안 될 수 있냐면요, 요 기울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기울기가 없죠. 예, 이 경우에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울기에 관련된 식으로 문제 풀었는데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원밖에인데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를 더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거 푸는 방법도 2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D는 R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판별식 D를 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위에 점이에요. 위에 점.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x 두 개 있잖아요. 한 점 대입해요. y 두 개 있잖아요. 하나에다 점 대입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2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3번이 그런데요. 요걸 가지고 세 가지로 풀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요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원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하나 있고, 여기 루트 3이구나. 루트 3이 있고요. 3,0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요. 접점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네.
접점을 이용해요. 접점을 이용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 있죠. x1 x 더하기 y1 y는 3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x1과 y1이니까요. 뭐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찾으시면 돼요. 하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를 지나죠. 대입하면 3x1 더하기 y1은 없어지네요. 없애고 나면 3. 그래서 x1은 1이라고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식은 이 점은 원위에도 있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3이어서요. 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y1의 제곱이 2니까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따라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대입하면 돼요. x 더하기 루트 2y는 3 하나 나오고요. x 빼기 루트 2y는 3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접선을 이용한 거라면 두 번째는요. D는 R이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D는 R을 이용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3,0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y 빼기 3은 y 빼기 제로는 x 빼기 3의 m이죠. y는 mx-3m이라고 나와요. 자, 이 식에서 이제 거리를 체크할 거니까는요. 일반형으로 바꿔 줄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은 제로가 되고요. 그러면 거리 d를 찾으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제로, 제로예요. 제로, 제로 집어넣으면 3m의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반지름 루트 3과 같으면 되죠. 자, 제곱할게요. m의 제곱 플러스 1은요. 9m의 제곱이고 3이에요. 따라서 이거 풀어주면 9m의 제곱은 3m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m의 제곱이 2분의 1이 나와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집어넣으면요. y는 하나는 2분의 루트 2의 x-3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x-3. 네,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 정리하면 이랑 같아지게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판별식 D는 제로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직선의 식은 가지고 올게요. 직선의 식까지는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얘랑 연립할 거죠. 그래서 대입할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mx-3m의 제곱은 3이니까는요. 자, 전개하에서 x제곱만 묶을게요. 묶으면 이렇게 되고 6m제곱 x 플러스 9m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제로예요. 자, 판별식 D 쓸게요. 접하니까 문자는 하나고요. 3m의 제곱이니까 9m의 4제곱 4제곱 나왔네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워져요. 자, 9m의 4제곱에요. 9m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m 마이너스 3m, 플러스 6m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9m의 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6m의 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m의 제곱이 여러분 2분의 1 똑같이 나와요. 따라서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는요. 결국 y는 2분의 루트 2의 x-3,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x-3.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반까지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서는 어떤 거를 갖다 쓰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게임처럼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요. 풀이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이론 정리는 이렇게 할게요. 네.